안녕하세요. 한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던 퍼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건물들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장에 숨겨진 위기와 새로운 해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길 가다가 짓다 만 것처럼 멈춰서 있는 새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바로 이 풍경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멈춰서 있는 걸까요? 자, 문제의 진원지. 바로 우리가 평소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입니다. 요즘 금리도 오르고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도 돈줄이 막혀서 멈춰서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아파트 시장 위기랑은 또 결이 다른 새로운 위기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 문제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볼까요? 바로 보증 없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대출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행사라는 선수부터 알아봐야겠죠? 시행사는요, 프로젝트의 지휘자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땅을 사서 어떤 건물을 지을지 기획하고 분양까지 모든 걸 총괄하는 그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시공사가 있죠. 시공사는 우리가 이름만 내면 아는 바로 그 건설사들입니다. 시행사의 계획을 실제로 땅 위에 짠 하고 지어내는 말 그대로 손과 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같은 공공기관이 PF 대출을 보증해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어요.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곳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보호막 없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이렇게 보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시행사가 먼저 쓰러지면 공사를 한 시공사는 공사 대금을 못 받게 되고요. 그럼 그 시공사와 일하던 하청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금융기관까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가 커지니까 드디어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그 구원투수의 정체는 바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과연 이 법안 하나가 텅 비어있던 안전망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법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냐? 핵심은 이거예요. 건설공제조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원래는 자기 조합원, 그러니까 시공하들만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을 바꿔서 이제는 프로젝트의 주인인 시행사한테도 직접 PF 대출 보증을 서줄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주 튼튼한 조직한테 새로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래서 이 구원투수, 이 임무를 감당할 만큼 체력이 튼튼한가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9조 7천억 원. 이게 바로 건설공제조합이 추가로 보증을 설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실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을 보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치를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RBC 비율도 그렇고 유동성 비율은 말할 것도 없죠. 한마디로 재정적으로 초우량 상태인 겁니다. 자, 구원투수가 아주 튼튼하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죠. 바로 리스크 관리라는 아주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PF 사업 구조를 보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행사가 자기 돈은 정말 조금 넣고 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한다는 거죠. 이건 한 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러면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시행사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을 떼버릴 위험, 이걸 어려운 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이런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묻지마 보증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제조합도 바보가 아니죠. 이런 위험을 막으려고 아주 촘촘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어요. 예를 들면 사업성 평가를 아주 깐깐하게 하고 신용도 높은 시행사 사업만 골라서 보증해주고요. 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담보를 확실히 잡는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서 결국 뭐가 바뀌는 걸까요? 이 법의 진짜 목적은요, 단순히 자금이 어려운 시행사 몇 군데를 살리자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지금 위태로운 비주거용 건설 시장 전체에 급한 피를 수혈해서 자칫하면 경제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연쇄부도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아주 전략적인 조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법이라는 안전망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임시 방편에 그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